챕터 3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는 고차원의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인코딩 시킵니다. 디코더는 인코더가 압축한 저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디코딩하여 원하는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한 후 디코더를 통해 입력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복원하는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키고 생성 모델로 사용합니다. 다음 플랫에서 보이는 것처럼 2차원의 포인트를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인코딩했을 때의 포인트가 플랫에 보이는 검은 점들이고 Reconstruction이라고 쓰여있는 이미지가 복원한 이미지의 예시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포인트들을 복원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 모델로 오토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 오토인코더를 훈련 시험해보고 시각화를 통해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파라미터를 세팅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32x32이고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은 1입니다. 과적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어 줍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모델의 특성을 쉽게 시각화하기 위해 2차원으로 하였고 에포크 3으로 3번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MNIST 패션 데이터셋으로 6만 개의 훈련 이미지와 1만 개의 시험 이미지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의류 이미지로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각 픽셀마다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입니다. 픽셀을 255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 값으로 스케일링 해줍니다. 불러온 MNIST 패션 이미지는 28x28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mp.pad를 통해 32x32로 패딩을 진행합니다. expand dimension을 통해 채널 값을 맞춰줍니다. 입력 레이어를 생성하여 입력 데이터의 사이즈를 지정해줍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쌓아 채널의 수는 32, 64, 128 순으로 증가시키고 스트라이드 2로 하여 각 층의 결과물 사이즈를 반으로 줄입니다. Shape Before Flattening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1차원으로 펴주기 전에 쉐이프를 저장하고 플래튼을 통해 데이터를 1차원으로 만듭니다. 덴스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나타내며 각 층을 거친 결과물을 임베딩 디멘션으로 압축합니다. 인코더 모델의 각 층별 결과물 사이즈와 파라미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디코더의 구조를 코드화한 것입니다. 인코더가 진행했던 방식의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layers.reshape를 이용하여 인코더에서 flatten 시행 전의 shape로 복원한 뒤 convolutional transpose 레이어를 쌓아 채널의 수를 줄이고 데이터의 크기를 확장하여 원래 인풋의 크기인 32x32 사이즈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코더 모델의 각 층별 결과물 사이즈와 파라미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티마이저와 로스 펑션을 세팅하여 컴파일을 진행하는 코드와 체크포인트를 저장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콜백은 훈련 중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호출하는 함수들의 모음입니다. 모델 체크포인트는 훈련 중 일정 간격으로 모델의 상태를 저장하며 텐서보드는 모델의 훈련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 패스는 체크포인트의 저장 경로, Save Wait Only는 가중치만 저장할지 모델 전체를 저장할지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Save Frequency는 저장 주기, 모니터는 훈련 중 모니터링할 지표를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모드는 모니터링할 지표의 최대 최소를 지정해주는 코드입니다. Save Best Only는
지표가 개선될 때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드이며 verbos는 컬백의 실행 여부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RMSE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MSE는 입출력 픽셀 값의 차이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경우 실제 이미지에 따라 예측 이미지의 픽셀 값이 0과 1 양 끝에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표의 예시를 보면 실제 값이 0.7일 때 예측 값이 0.8인 경우 로스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코드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과 동일 데이터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 라벨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에포크마다 데이터 순서를 바꾸기 위해 셔플을 사용하였고, 데이터의 과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오토인코더를 통해 출력한 학습 결과의 예시입니다. 모델이 이미지를 2차원으로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복원한 이미지가 불완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시각화한 플롯이며 라벨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클로징 아이템의 분포의 크기가 제각각이며 분포가 0,0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니고 바운디드 분포를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 공간에서의 샘플링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공간의 임의의 점을 선택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결과물이 현실적인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플롯을 통해 항상 만족스러운 기준의 이미지를 디코더가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토인코더의 한계로는 동일한 확률로 샘플링을 진행할 때 더 넓은 지역에 있는 아이템에 대해 샘플링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점들의 분포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 공간에 있는 임의의 랜덤 포인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Variational Autoencoder는 인코딩 과정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두 가지로 생성합니다.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로그 분산입니다. 인코딩한 두 평균과 분산을 통해 구성한 정규 분포로 샘플링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G를 디코더를 통과시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오토인코더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하나의 포인트로 구성하지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정규 분포를 구성하고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샘플링하는 과정은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수행하는 그레디언트 계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VAE는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사용합니다. Reparameterization 트릭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엡실론을 이용하여 인코딩 베리어블을 통해 구성한 표준 분포에서 샘플링한 것과 유사하도록 바꿔주는 트릭입니다. 이 트릭을 통해서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미분 가능하도록 하여 역전파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수월해지도록 만듭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VAE에서는 잠재 변수를 통해 만든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잠재 변수를 통해 만든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에 유사하도록 만들고 평균 주변에 점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고 분산이 작기 때문에 잠재 변수를 생성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다양한 특성을 잘 포착하고 점들 간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parameterization을 통해 샘플링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샘플링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콜 메소드는 layers 클래스를 호출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평균 분산을 두 변수에 각각 할당하고 배치는 g민의 배치 사이즈이며 dimension은 g민의 dimension 사이즈입니다.
엡실론은 평균 0,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값입니다.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구성한 후 플래튼까지는 오토인코더와 동일합니다. 플래튼 이후 fully connected 레이어 2개를 각각 통과해 평균과 로그 분산을 출력하고 샘플링을 통해 G를 출력합니다. 디코더는 오토인코더와 동일합니다. 클래스를 통해 VA를 구성한 코드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입력하고 각각 total loss, reconstruction loss, KL loss를 추적하는 tf.keras.matrixmin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매트릭 추정을 위해 매트릭스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콜은 모델을 호출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이며 입력값을 인코더에 입력해 평균, 로그 분산, G를 출력합니다.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를 복원하고 평균, 로그 분산, 복원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입니다. 모델의 입력값을 통과시켜 평균, 로그 분산, 복원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Reconstruction Loss, KL Loss, Total Loss를 연산한 뒤 Total Loss에 대한 변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한 뒤 매트릭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모델의 입력값을 통과시켜 평균, 로그 분산, 복원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Reconstruction Loss, KL Loss, Total Loss를 연산한 뒤 매트릭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KL 다이버전스 로스 텀은 인코딩된 이미지가 표준 정규 분포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보정합니다. 잠재 공간이 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인코더는 확률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품질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잠재 공간의 점들을 옷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p-밸류로 변환된 공간이며 p-밸류는 잠재 공간에서의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각 색상이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재 공간의 분포가 각 라벨에 대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라벨 간의 잠재 공간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는 라벨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VA를 학습한 경우에도 잠재 공간이 의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라벨별로 거의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은 VA가 라벨에 무관하게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잘 학습하고 효과적으로 잠재 공간에 인코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잘 캡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2D 공간에서 인코딩했기 때문에 복원 이미지의 정보 손실이 컸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복잡한 64x64 컬러 이미지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도 200차원으로 늘려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세팅에 사용된 값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64x64이고 채널은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3입니다. 레이턴트 디멘션은 200으로 설정하였고 로스 펑션에서 KL 다이버전스의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후 사용할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인코더 모델의 구조입니다.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각 레이어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리키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2개의 덴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디코더 모델의 구조입니다. 인코더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원본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각 컨볼루셔널 트랜스포즈 레이어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리키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복원된 이미지는 얼굴, 피부색, 머리카락, 표정 등 이미지의 특징이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밀한 디테일은 빠져 있지만 VA의 목표는 완벽한 재구성이 아닌 잠재 공간에서 샘플링하여 새로운 얼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잠재 공간의 점들의 분포가 다별형 표준 정규 분포와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표준 정규 분포와 유의미하게 다른 차원이 있다면 로스 펑션에서 KL 다이버전스의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 공간의 50개 차원에 대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에는 사람의 표정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웃고 있는 이미지들이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값에 웃고 있지 않은 이미지들의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값을 빼면 웃는 특성의 레이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슬픈 표정 이미지를 인코딩한 레이턴트 벡터에 더해주면 이미지는 웃는 이미지로 복원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이미지를 인코딩한 뒤 두 벡터 사이의 일정한 간격마다 디코딩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안경 제거, 머리색, 성별 등의 변화를 VA는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VA의 잠재 공간은 다양한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 연속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오토인코더가 고차원 이미지를 저차원 잠재 공간으로 매핑하여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학습된 잠재 공간에서 샘플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제한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VA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랜덤성을 추가하고 잠재 공간의 점들의 분포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일반 오토인코더를 VA로 변환하여 진정한 생성 모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법을 얼굴 생성 문제에 적용하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점들을 디코딩하여 새로운 얼굴을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잠재 공간에서 벡터 산수를 수행함으로써 얼굴 형태 변형과 특징 조작과 같은 흥미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